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햄릿의 명대사입니다. 햄릿을 읽어보지 않았거나 모르는 분들도 이 대사만큼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혹시 햄릿 증후군이라는 말도 들어보셨나요? 햄릿 증후군은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증세를 말합니다. 바로 선택장애를 뜻하는 말인데요. 대체 햄릿은 어떤 인물이길래 선택장애를 나타내는 대표 인물이 되었을까요? 햄릿은 덴마크 국왕인 아버지가 살해되자 복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복수 실행 방법을 두고 결정을 내리기까지 너무 많은 분석과 고민을 하게 되죠. 그 결과 그는 자신의 판단력과 결단력을 계속 의심하게 되었고 점점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됩니다. 결국 그는 자존감이 밑바닥까지 떨어져 어떠한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에 나설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햄릿 증후군은 단순히 고전 문학 속 등장인물의 특징을 넘어 현대인이 직면하는 심리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의 지나친 분석과 고민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죠. 이러한 선택 장애는 단순히 선택이 늦고 빠르다의 차원을 넘어 개인의 자존감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끊임없는 자기의심과 결정장애는 자신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켜 여러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죠. 여러분은 유재석 하면 무슨 말이 떠오르시나요? 그는 국민 MC로 불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엔터테이너입니다. 연예 대상만 무려 19개를 거머쥔 최고의 방송인 유재석은 엑스맨, 무한도전, 런닝맨, 해피투게더 등 방송 역사를 장식하는 수많은 히트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유재석의 진행은 단순한 말솜씨를 넘어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한국 최고의 국민 MC가 되었죠. 그런데 지금의 유재석을 생각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그는 데뷔 초창기에는 선택장애 때문에 연예계를 떠날 위기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뽀시래기 시절 유재석은 1991년에 데뷔하자마자 KBS 한바탕 웃음으로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풀뿌리 의사당이라는 작은 코너를 맡게 되었습니다. 담당 PD를 비롯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앞에 서면 유독 긴장하는 버릇은 있었지만 패기 넘치던 신인 시절이라 공개 코미디 녹화에서도 당당하게 무대에 올랐죠. 하지만 간단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첫 녹화에서 여러 차례 NG를 내자 다혈질이었던 담당 PD는 그를 무대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당시 500명이나 되는 관객이 보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망신을 당한 채 퇴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길 정도로 자존감에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유재석은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생각이 많아지게 되었고 녹화장에서 어떤 멘트를 쳐야 할지 무슨 의상을 입을지조차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계속해서 개그맨으로 남을지 다른 일을 찾아볼지 선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고 말았죠. 갑작스럽게 찾아온 선택 장애는 유재석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었고 결국 연예인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자존감은 바닥을 쳤던 겁니다. 하지만 유재석은 자신을 아끼는 한 지인의 충고 덕분에 결정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운동을 통해 자신의 직감과 판단력을 신뢰하는 법을 익혀나갔고 실패가 뒤따르더라도 자기가 결정한 일에 확신을 가지려는 마인드셋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어떠한 기회도 잡을 수 없다. 인생에서 선택보다 중요한 것은 내 선택을 믿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여러 번 되뇌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MC들이 선호하는 편안한 토크쇼보다는 몸을 써야 하는 무한도전, 런닝맨을 과감하게 선택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21세기 명실상부 한국 최고의 MC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선택장애가 신중함의 표현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 신중함 없이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신중함과 선택장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 경우만 해도
과거에는 아주 간단한 것조차 심각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중화요리집에 가서도 짜장면과 짬뽕 중에 무엇을 먹을지 선택하는데 긴 시간을 고민할 정도였으니까요. 선택한 후에도 짜장면을 먹으면 얼큰한 국물에 짬뽕이 아른거렸고, 짬뽕을 먹으면 후루룩 면치기를 할 수 있는 짜장면이 생각나 후회했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별 고민 없이 한 번에 선택하는 사람들처럼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걸까? 짜장면이든 짬뽕이든 내가 잘못 선택한다고 누가 놀리는 것도 아닌데 왜 결정을 못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저의 선택장애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감기에 걸리면 기침이 나오듯 무의식적인 반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죠. 짜장과 짬뽕 중에 고민을 하고 뜨거운 커피를 마실지 차가운 커피를 마실지조차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신중함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장애라는 병이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선택장애라는 병을 고치려면 우선적으로 자신이 선택장애가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결정이 아니라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결정부터 빠르게 선택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간단한 결정도 어렵다면 결정까지 30초, 1분 이렇게 정확한 제한 시간을 두고 결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여러분, 지금부터 큰 책임을 요구하는 결정이 아니라면 고민 없이 최대한 빠르게 결정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대부분의 선택은 성공과 실패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인생 데이터로 쌓이는 일이 대부분이라 선택의 순간을 즐기다 보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재석의 명언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선택장애가 있으신가요? 저도 조금 있는 편인데요. 저 같은 경우 선택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를 몰라서도 있고,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판단력이 안 서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 우물쭈물 좋은 기회들도 놓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이든 선택하고 후회 없게 하자라는 입장입니다.